59세가 된 이은정입니다. 어머! 네, 59세? 저는 동갑인 동갑이라고요? 동갑이라고요? 와, 어머! 59세? 세상에. 어머, 초등학교 어머. 동창이시구나. 어머나, 34년 차 부부. 와,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웃거나 이렇게 주름 안 서고 가만히 있으면은 40대 초반. 진짜 40대 같으신데? 가끔은 이제 딸이랑 같이 나가면 그냥 모녀지간이 아니라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자매로 이렇게 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동안이라는 거에서 전혀 좋습니다. 뭐 오히려 자랑거리죠, 뭐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부부 같죠? 어이 착해, 어이 착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빗으로 머리와 두피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몸을 이렇게 빗질을 림프 방향으로 해주면 혈액순환이 도움이 돼서 피부도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고 있어요. 해줘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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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해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 사람이 재작년에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동갑이라서 저는 오래오래 딱 같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또 관리를 안 하니까 같은 나이더라도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이후로 신경 많이 쓰고 그 사람도 이제 건강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런지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배고파. 밥은 배고프면 먹는 거야. 그쵸, 배고프면 먹어야죠. 아몬드기. 아,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저게 비결인 것 일단 이거 먹고 같은데요. 있어. 뭐야? 아몬드. 아몬드? 맛있네. 나는 그마다 다 맛있냐? 뭐야, 또 뭐 하는 거야? 또 그거 해? 뭐 가만히 있진 않아. 가만. 한시도 쉬지 않고. 진짜 살이 안 찌신 이유가 입을 있구나. 다물고 혀를 일단 10번부터 해봐. 난 지금 요즘은 이제 오래돼서 20번씩 하거든. 혀를 돌리면 그 혀 끝에 미각이 좋아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맛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자극적인 단맛, 짠맛, 매운맛을 덜 좋아하게 될 것 같고 또 그런 자극적인 맛을 피하게 되면 피부에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진짜 노력 많이 하신다. 저 정도 하셔야 맞아, 예뻐지는가 맞아. 봐. 노력을 엄청 하시네. 아니, 저렇게 움직이시는 남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네. 가만히 계시네. 동갑이신데. 네. 세상에. 이야, 또 요가도 하시고. 세상에. 와, 대단하시다. 제가 결혼하고 바로 그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그 미국 음식 문화라는 게 패스트푸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신세계였어요. 값이 싸죠. 그리고 빠르죠. 양도 많죠. 그리고 맛있어요. 그러다가 72kg 정도까지 체중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그 모든 허리, 발목, 무릎 같은 것도 아팠고 쉽게 붓고 염증도 잘 생기고 그래서 관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기도 생기고. 지민 아빠 와요. 자, 우리 같이 먹자. 우리 자기도 관리해야 되니까 먹어봐요. 뭐야? 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기 있어, 고기. 잘 먹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오래 벌어요. 오래 벌어야 된대. 그리고 돈만 있으면 뭐하노, 건강한 거지. 옛날에는 뭐 동안이나 그러면은 그냥 기분만 좋았어요. 막 좀 으쓱하고. 근데 그 동안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태까지 한 게 잘하고 있다는 게 조금 만족스러웠고, 지금처럼 하면 잘 늙었다. 나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 그게 그런 말 듣는 게 제 목표예요. 맞아. 세상에. 얼굴이나 몸매까지도 뭐 20대라 해도 믿을 정도인데. 자, 건강미인 이은정님 어디 계십니까? 와. 와, 세상에. 와, 더 동안이시다. 와. 아니 영상 속에서 남편과 그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놀랐는데 저처럼 놀라시는 분들 진짜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좀 전에 그럴 그죠? 것 같아요. 네. 그 주변에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 잘 안 믿죠. 그치. 요즘에는 이제 기본 한 10살 정도 나아 네. 보인다 그러고 저희 부부를 지인들이 뭐 미녀 알수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럼 혹시 남편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짝 아니 아주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주 큰 칭찬으로 알고 여기저기 자랑도 좀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외모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 보이시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피부 속까지 탄탄 탱탱 건강할지 저희가 검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죠. 네, 이은정 어머니의 피부 나이를 측정한 결과요. 이 피부 나이는 무려 5살이나 적은 54세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게 이 기계에서 원래 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기계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광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 평균이 지금 그래프로 보이시면 훨씬 좋은 게 보이고요. 모공 역시 연령대에 비해서 좋은 편이어서 피부 결과, 모공 모두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 더 생체 나이를 알아보는 검사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대사 나이의 경우 나이보다 4.5세 적게, 혈관 기능 역시 4.8세 적게 나왔고요. 면역, 신체, 대사, 혈관 등을 종합적으로 더한 전신 생체 나이는 53.1세로 실제 나이보다 5.9세나 적게 나왔습니다. 아몬드를 드시던데 그것도 관리법 중 하나이신 건가요?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어느 분이 견과류가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대부터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요. 견과류는 건강에도 좋지만 피부에도 좋습니다. 바로 아몬드 속에 있는 토코페롤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토코페롤은 비타민 E의 한 종류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세포 파괴나 변이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주름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은정님께 나도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시는 분? 오늘 질문이 뭐 오늘 10번 어머니? 아까 보니까 빗으로 머리는 안 빗으시고 몸 여기저기를 빗으시더라고요. 이 바디 브러싱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습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브러싱은요, 이 림프계를 활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뭉친 근육도 풀어주고 부종 해소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 피부 표면을 브러쉬로 쓸어주는 과정에서 이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것 역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다만 이 바디 브러싱 할 때 하나 신경 쓰실 점은요, 우리 심장 방향으로 브러싱을 해주시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해야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느 순간 훅 가더라고요, 정말. 페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얼굴에 뭐 화상 입었냐, 또 얼굴 썩었냐, 뭐 이런 말. 사람들이 흉보는 것 같아서 나가기 무서워요. 다리가 안 좋으신가? 아이고, 다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일어나시는 것도 아까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게 다 절인가 봐. 아니 식사도 대충 때우시네요. 올해 55세예요. 생각보다 좀 젊죠? 근데 아프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전쯤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도우가 기계에서 나오면은 그걸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가락 같은 데, 그다음에 어깨 같은 데, 이런 손목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14년도에 제가 쓸개를 제거하고 대사증후군이 그때 찾아왔어요. 그 대사증후군 중에서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제가 나온 게 아마 248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나이도 더 이렇게 들어 보인다는 말도 좀 많이 들었어요. 어머 세상에. 10년 만에 저렇게- 저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 아이고. 세상에. 10년 만에 저렇게- 저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어머나. 거예요? 와 그렇게 그냥 노화가 훅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손님이 오신 것 같은데 일어나셔야죠. 아유 온몸이 아프니까 진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시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구시지? 어때? 몸은 어때? 응? 또 누워 있었구나. 응? 맨날 그러니까 아프지. 몸 관리해야지. 아, 언니. 응? 언니는 나와 보면 잔소리야. 그러니까 아파서 그렇지 맨날. 응? 맨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게. 언니 걱정 많이 했잖아. 응? 잔소리 안 하면 네가 운동하냐? 안 하니까 맨날 누워 있으면 더 아플까 봐 걱정돼서 그렇지. 너 10년 전에 아파가지고 수술한다고 해서 언니가 얼마나 놀랐는데. 쓰게 담속에 생길 줄 알았나. 40대였었는데. 근데 네 옛날에 어려 보였잖아. 잠깐 사이 너무 늙었어. 그러게. 제가 되게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아유. 근데 40 중반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나이도 더 이렇게 들어 보인다는 말도 좀 많이 들었어요. 기미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 제 혈색이 안 좋은지 다른 분들이 너 어디 아프냐 아니면 뭐 심하게는 뭐 너 얼굴 썩었냐 뭐 이런 말 그런 말 들어서 정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지금도 아프긴 한데 이게 언제 더 아프게 될지 몰라서 좀 불안하죠. 여기 나와 계십니까 어디? 여기 나와 계십니까 어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유 오늘 예. 어머님 영상에서 뵐 때보다 예쁘시고 세상에. 예. 네. 예,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2시간에서 오. 한 3시간 정도 아이고. 네, 나가고 많이 하시네. 있고요. 근데 영상에서 뵈니까 뭐 일상생활 하실 때도 좀 이제 느릿느릿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드셔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제가 계속 침대에서 몸을 풀어야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단 오르내릴 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아예 뭐 가지를 못해서 네. 지하철 이용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고 노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략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하시나요? 40대 초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때는 젊었으니까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예. 네,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노화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여가면서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3번의 급격한 노화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나이대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60대? 70대? 70대? 50대? 이야. 네, 바로 34세, 60세, 오. 78세라고 합니다. 와. 미국 대학 연구진이 18세에서 95세의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화 관련 단백질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고 하는데요. 일생에 걸쳐 꾸준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34세, 60세, 78세 총 3번의 노화 부스터를 겪으며 급속도로 늙어버리는 거죠. 아하. 한성희 어머니 표정이 급작스럽게 또 어두워지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근데 5년 후에 이렇게 또 급노화가 온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바로요. 탄력이 떨어져서입니다. 이렇게 몸의 탄력이 감소하면요, 뭐 신체 기능까지 저하돼서 피부 처짐이나 노안, 탈모, 혈관 질환 등 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노화 시계를 멈추고 탄력을 되돌릴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탱회춘 프로젝트. 첫 번째는 뭘까요? 혈관 탄력을 되돌려라. 아니 저는 근육의 탄력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혈관에도 탄력이 있다고요? 네, 이 혈관의 건강을 좌우하는 게 바로 탄력성입니다. 이 혈관 탄력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간단한 모형을 준비해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혈관이 이 탄력이 있는 혈관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혈관이 딱딱한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붉은 건요, 이 혈관 속 가득 찬 우리 노폐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혈관에 탄력이 있고 이렇게 말랑말랑할 경우에는요, 나온다. 노폐물이 있어도요, 나온다. 네, 빠져나오는 네. 게 보이시죠? 네. 근데 이렇게 딱딱한 혈관의 경우에는요, 뭐 전혀 나올 기색조차 없습니다. 네. 이렇게 혈관 탄력이 저하되면 이 노폐물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한성희 어머니처럼 고지혈증이 올 수 있고요. 이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또 혈관 내에 피가 굳어져서 생긴 덩어리, 혈전으로 인해서 뇌경색, 심근경색이 발생해서요, 이 돌연사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약 1,7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급성 뇌경색 환자의 혈관이 딱딱할수록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혈관의 탄력이라는 것은 나이 들면서 떨어지는 건가요? 놀랍게도 혈관 탄력은 20대부터 떨어집니다. 너무 일찍 떨어진다. 20대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더 많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 모두 혈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아무리 자연스러운 노화라도 미리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손헌수 팀장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궁금할 것 같은데 혈관의 노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있다 그래요. 네모에 뾰루지가 나면 혈관 노화를 의심하라. 과연 네모 속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1번 어머니. 엉뚱하게 얼굴 같은 데서 뽀로지가 좀 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현재로 여기 나고 있거든요. 눈 쪽, 눈가에, 눈 밑에. 눈가에. 네. 또 이 머릿속에도 그전에는 뽀드락지 같은 게 안 났는데 머릿속에도 뽀드락지 나는 것도 두피. 등인 것 같아요. 등. 예, 등드름. 예. 자, 이서연 선생님,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바로
입 주변입니다. 눈 주변이 아니라 입 주변이었군요. 아니 근데 혈관 노화랑 입에 뾰루지 나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입 주변에는 이 모세혈관이 많고 또 피부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요. 이 염증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때문에 이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좀 끈적한 혈액이 지나다니면요. 염증, 즉 뾰루지가 잘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 주변에 이렇게 뾰루지가 생긴다면 혈관 노화를 좀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관 노화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맥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맥압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맥압. 이게 뭐죠? 맥압이란 바로 혈관의 압력을 말하는데요. 가장 높은 최고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가장 낮은 최저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최고 혈압에서 최저 혈압을 뺀 그 차이를 맥압이라고 합니다. 맥압과 혈관 탄력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 몸속 심장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에 혈액을 전달하는데요. 대동맥에 탄력이 있을 경우에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압력을 다 받아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압력이 말초 혈관까지 전달되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맥압이 심혈관 사망 및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성인 약 5,700명을 조사한 결과 맥압이 10mm 머큐리 증가하게 되면 이 심혈관 사망의 위험이 26%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본인의 맥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혈압 측정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와. 혹시나 괜찮다면 제가 한번 그 맥압을 한번 해보세요. 좀 해보세요. 재봐도 될까요? 궁금해요. 네, 아유, 자, 이게 뭐라고 좀 떨리네요. 저기 혹시 측정 전에 정상 뭐 기준이 있습니까? 맥압이 35에서 45 사이가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상 혹은 이하일 경우에는 혈관 탄력에 이상이 생겼구나 하고 의심해봐야 하는데 만약에 60 이상일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손원수 팀장님의 맥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원수 씨의 혈압 측정 결과 최고 혈압은 134, 최저 혈압은 95로 맥압 차이는 39로 정상입니다. 야, 다행이다. 정상! 선생님, 그만 뭐 아기 낳는데 뭐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건강하세요. 다행이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혹시 여기서 또 나도 한번 맥압을 재보고 싶다? 오, 지원자가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6번 어머니, 30번 어머니, 그리고 우리 한성희 어머니까지 세 분 모셔보겠습니다. 6번 어머니 맥압 측정해 보겠습니다. (6번) 어머니 최고 혈압 134, 최저 혈압 65로 맥압 차이는 69입니다. 어머니는 어떡해. 동맥경화가 의심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 우리 30번 어머니 맥압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혈압 152, 최저 혈압 86으로 맥압 차이는 66. 아이고. 어머니도 동맥경화가 의심됩니다. 아이고, 참 진짜. 한성희님의 최고 혈압 169, 최저 혈압 103으로 맥압 차이는 66. 동맥경화 의심됩니다. 아이고. 야, 참 진짜. 어떻게 해? 아이고. 야. 사실 솔직히 제가 몸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네. 저는 원래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의 신경을 써가지고 혈압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건 혈관 건강을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세한 결과는 세 분 모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2024년도를 위한
탱탱 회춘 프로젝트. 자, 다음은 뭘지 보죠. 피부 탄력을 피부 지켜라. 탄력. 와, 피부 탄력을 지켜라네요. 피부는 사실 눈에 보이는 가장 즉각적인 노화라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피부는요, 이 얼굴을 통해 노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탄력 저하로 인한 얼굴 처짐이나 주름은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 자존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손원수, 류지강 두 팀장은 아직 이런 고민들이 와서 닿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뭐 40대고. 네, 아직 멀었죠? 뭐. 그러시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할지 그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와. 늙는다. 뭐야? 늙는다. 뭐야? 어머나. 안돼. 50년 후에. 이상해. 야, 저는 약간 할아버지 같은데 류지강 씨는 약간 할머니 느낌 나네. 예쁘게 늙었어요. 예쁘게 늙으셨네요? 네? 예. 와. 아, 어떠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충격? 예. 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요, 이 피부 속에 콜라겐이 감소하면서요,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직경 1mm의 콜라겐 섬유 한 가닥이 무려 40kg의 피부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네, 20대에는 이제 팽팽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40kg 정도의 이 피부를 문제없이 지탱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되잖아요. 그럼 콜라겐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점점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힘을 잃고 또 이렇게 푹푹 꺼지기도 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또한 이렇게 콜라겐이 줄어들면요. 탄력뿐만 아니라 이 얼굴 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왜 저래요? 왼쪽은 젊은 여성의 얼굴 뼈고요. 오른쪽은 나이 든 여성의 얼굴 뼈인데요. 피부가 처지고 콜라겐 감소로 인해서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줄고 이 뼈의 밀도와 부피마저 감소하게 되면서요. 이 얼굴의 형태까지 바뀌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나이 들더니 나 얼굴 골격이 커진 것 같아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얼굴 골격이 늘어지고 턱뼈는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이 광대뼈와 턱뼈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살이 더 잘 처진 부위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에 없던 게 하나씩 생기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눈 밑 지방 주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눈 위아래 눈꺼풀에는 안구를 둘러싼 지방이 존재하는데 이 지방들은 얇은 막으로 지탱되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눈 밑에 지방을 감싸던 막이 느슨해져서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나이 들면 얼굴에 생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심술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쵸. 불독살, 네. 뭐 심술보, 심부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다들 웅성웅성하세요. 바로 입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턱 쪽까지 이어지는 볼살과 이 입꼬리가 처지는 건데요. 한 번 생기면요, 이렇게 쉽게 사라지거나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관, 피부에 노화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부에만 콜라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로요.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콜라겐은 피부는 물론이고요. 혈관벽, 근육, 인대, 힘줄, 뼈 등 전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피부에는 탄력을, 혈관에는 유연성과 신축성을, 뼈와 관절 사이에는 칼슘과 인을 정착시키고요.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때문에 콜라겐이 우리 몸에 부족하거나 없을 시에는요, 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에 부족하면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에 부족하면 치주질환, 뼈에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연골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는 등 우리 몸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안일 경우에요, 더 오래 산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나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이요. 실제 이 두 분은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아 진짜? 야. 생활 습관과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외모가 달라진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노안인 사람이 동안인 사람보다 건강 상태 자체도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70세 이상의 일란성 쌍둥이 1,826명을 대상으로 이 동안과 노안으로 구분한 뒤에요, 이 사망할 때까지 추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쌍둥이 중에서 동안인 사람보다 노안인 사람이 더 일찍 사망했다고 합니다. 콜라겐이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비커에요, 물 150ml를 준비하고요. 왼쪽에만 콜라겐을 넣고 콜라겐 가루가 충분히 녹은 것을 이렇게 확인한 후에요, 각 비커에 노른자를 넣어줍니다. 네, 방금 들어간 노른자를 피부라고 가정하고요. 24시간이 지난 후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노른자가 어떻게 변했을지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물에 담가 놓은 노른자를 꺼내 보도록 할 건데요. 터졌다. 네, 꺼내자마자 이렇게 노른자가 터져버리는 게 보이시죠? 네, 이번에는 물과 콜라겐을 섞은 물에 담가둔 노른자를 꺼내보겠습니다. 탱글. 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터지지 않고 탱탱하게 유지가 될까요? 야. 질문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전신 탄력이 떨어지는 건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콜라겐 역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완경 직후에는 5년 안에 몸속 콜라겐 30%가량이 손실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품으로 섭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GPH 콜라겐, 이거는 뭡니까? 콜라겐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콜라겐의 종류가 총 29가지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그냥 한 가지 아닌가요? 몰랐어요. 콜라겐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우리 피부와 동일한 구조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피부 구조와 유사한 콜라겐이 바로 GPH 콜라겐입니다. GPH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G는 글리신, P는 프롤린, H는 하이드록시프롤린의 약자인데요. 이 세 가지 성분의 앞글자를 따서 GPH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성분이 다 전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은 콜라겐 속 아미노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글리신은 피부 조직을, 프롤린은 피부 탄력과 수분 유지를, 마지막으로 하이드록시프롤린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퍼즐을 이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퍼즐을 우리 피부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콜라겐이 부족한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피부 구조와 유사한 GPH가 들어가게 되면 딱 맞게 들어가죠? 피부 세포 구조와 유사해야 체내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쥐에게 GPH가 함유된 콜라겐과 GPH가 함유되지 않은 콜라겐을 섭취시킨 결과요, 이 GPH가 함유된 콜라겐이 흡수가 잘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마 주름이 고민인데요. 탄력 말고 주름 같은 데도 도움이 될까요? 만 30세에서 65세 미만의 여성에게 12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한 지 6주 이후부터 피부 탄력, 눈가주름, 보습 등의 8가지 피부 지표에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눈가주름이 데뷔군과 비교했을 때 10배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GPH는 알게 됐는데 앞에 저분자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그 저분자 콜라겐은 일반 콜라겐과 다른 건가요? 네, 아무리 좋은 콜라겐이라도 이 피부 속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저분자 콜라겐은 콜라겐을 잘게 쪼갠 것으로 이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작기 때문에요. 피부, 근육 등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저분자 콜라겐이 어떻게 체내에 흡수되는지 모형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이 검은 콩을 고분자 콜라겐, 옆에 있는 좁쌀을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을 보시면 안에 체가 있죠? 이건 우리 몸속 세포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분자 콜라겐을 먼저 섭취해 보겠습니다. 아하. 섭취가 몸에 다 흡수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엔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하. 몸 안에 흡수된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저분자일수록 우리 몸속의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흡수율 비교를 위해 쥐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콜라겐을 섭취하게 하고요. 이 혈장의 농도를 비교했더니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함량이 높을수록 GPH와 pH의 농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섭취 시에 뭐 주의사항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콜라겐을 선택할 땐 건강기능 인증식품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